요즘은 비침습 산증 경화 검사라든가 리프트라든가 나이스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정확도가 99% 이상 이제 높게 이제 보고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대구 미지만병원 병원장 이성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기와의 행복한 만남을 위한 산모들의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 체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신 초기의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신에 대한 처음에 막연한 공포, 불안, 입덧 등의 이제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이제 심장 박동수와 비슷한 이제 편안한 음악이 사박자 계열의 음악 태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박자는 이제 보통 클래식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임신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임신 중기라 하면 보통 한 이제 임신이 이제 초반기를 벗어나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 이제 태교를 말하는 것인데 태아의 감정이라든가 청각, 미각의 발달로 엄마 아빠의 목소리까지 이제 기억하는 시기가 이제 되겠고 이제 엄마 아빠의 퇴담이라든가 대화 등이 이제 필요하면서 아기와의 유대 관계들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에 들었으면 이제 순산을 위한 노력이 이제 태교이며 순산을 위한 이제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체조, 호흡법 등을 배우면서 아기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대화 등이 이제 임신 후기에 태교가 될 수 있겠고, 이제 다음에 이제 입덧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입덧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심리적인 성향이라든가 호르몬 자극 등이 이제 입덧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임신 초기 이제 입덧이 있다는 거는 이제 엄마들한테는 이제 힘든 면도 되겠지만 입덧이 있는 경우는 아기가 막 유산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엄마의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덧이 굳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좋은 쪽도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게 되겠고, 이제 입덧이 이제 힘들 경우 입덧을 예방을 위한 팁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과 다른 분위기로 이제 식사 환경을 변화를 준다든지 외식을 뭐 한다든지,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작은 양을 자주 섭취를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물은 이제 식사 중간보다는 식사 전후에 꼭 이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냄새가 적은 이제 곡류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에 이제 레몬과 식초를 가미해서 새콤달콤하게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는 거에서 이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입덧을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냄새가 조금 역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강한 향신료가 가미가 된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겠고, 카페인 음료는 아기한테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위산의 분비를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됐겠고, 그리고 처음 먹어봤는데 입덧을 유발을 하게 되면 이제 가능한 그런 음식들을 이제 피하는 것이 입덧의 이제 예방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입덧에 좋은 음식들이 이제 보면 생강이라든가 매실, 레몬, 빵이나 비스킷도 이제 이렇게 너무 단 거라든가 이런 거 좀 자극적인 것보다 통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데 그런 이제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들로 먹는 게 됐고,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거나 이제 얼음 같은 것들은 이제 입덧인데 이제 영양 섭취를 못하는 경우 먹으면은 그래도 당이라든가 보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탄산수 같은 경우들은 이제 콜라나 이런 것들 대신해서 탄산수로 된 것들을 먹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 중에 이제 입덧이 너무 힘들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입덧을 요즘 예방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이제 증명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는 이제 오셔서 약을 처방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테 이제 우리 애기들은 어떤 것들을 먹어야지 애기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태아에 약이 되는 음식들은 과일, 채소, 근데
이것도 이제 제철 과일들이 이제 제일 좋은 거겠죠. 뭐 브로콜리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계절 많이 나오죠. 뭐 수박, 여름철이면 수박이라든가 뭐 참외도 괜찮을 것이고, 좀 있으면 이제 포도 이런 것들. 요즘 이제 과일들이 이제 사시사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섭취를 하면 아기의 뭐 뇌 발달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산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철 과일을 드시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나 아까 통밀도 아까 이제 혈당 지수 낮은 음식들이 이제 엄마가 먹게 되면 엄마한테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애기한테도 당연히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시면 좋겠고, 특히 연어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드시는 거 좋은데 너무 자주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심해 바다에 있는 어류들은 이제 수은이 이제 많이 돼서 수은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음식들은 너무 자주 드시는 건 보니까 적절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견과류라든가 달걀 이런 것들은 단백질하고 나머지 이제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비도 예방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꼭 드시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특히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우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기진통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유라든가 올리브유를 드시게 되면 산모뿐만 아니라 이제 애기한테도 약이 되는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임신 초기에 비타민 D에 대한 이제 검사들도 하는데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여러 논문에서 이제 비타민 결핍과 이제 임신성 당뇨 증가가 이제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한 경우는 이제 산후우울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타민 D를 이제 섭취하거나 이제 햇빛에 노출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조산과의 연관성도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 그 임신 중 비타민 D 결핍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모체나 태아의 건강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4,000 이제 인텐셔널 유니트 정도로 먹는 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데, 요즘 우리들 이제 선크림 이런 것도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이제 햇빛 보기가 조금 힘들고 하신 분들은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어떤 약들을 먹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정리된 영양 섭취 권장량이 이제 보고되는 것들이 있는데, 엽산이라든가 이제 엽산은 400 이제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리고 칼슘, 나트륨, 철, 아이언, 이제 요오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유니트 이상 이제 복용하게 되면 기형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임신 초기에 종합 영양제를 먹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메가3하고 이제 오메가6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해서 외부에서 무조건 섭취해야만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이제 태반을 통해서 전달을 이제 애기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산소 공급이나 뇌, 눈을 비롯한 많은 장기의 정상적인 성장에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식사로 오메가6는 쉽게 얻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조리할 때 쓰는 이제 이런 오일에 오메가6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오메가3는 이제 해산물 섭취 외에는 또 이제 식물성 오일 말고는 다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오메가3는 꼭 이제 들어가 있는 약을 드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제일 또 걱정 중에 하나 이제 권장량의 섭취를 하려다 보면 수온의 지나친 노출을 이제 우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서 많이 두렵고 한다 하면 오메가3나 6가 들어있는 약들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메가3하고 6는 이제 임신 초기부터 필요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DHA만을 포함한 지방산, 이런 것들로 이제 포함해서 먹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6가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이제 필요할 수 있겠고,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에 대면 정어리라든가 멸치, 연어, 참치, 아마씨, 호두, 콩 등 이제 크릴새우, 갑각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크릴새우와 갑각류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던 정어리라든가 호두, 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제 100일의 주사를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100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에는 뭐냐면 그 이제 100일 동안 이제 기침한다고 생긴 이제 100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망률이 높다가 요즘 또 이제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이제 추세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WHO에서 매년 500만 명이 이제 감염되고 그 중에 30만 명이 이제 사망한다고 이제 보고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는 감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균이라는 100일을 일으키는 균은 보드넬라 폴투시스라는 균이 유발하여 이제 호흡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질환인데 2주 이상 이제 심한 기침이 이제 주요 증상이 될 수 있겠고 사람 간 접촉이나 비말에 의해서 전염되고 연령이 어릴수록 이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1세 미만의 사망률이 이제 가장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이제 100일 이제 보고 자료가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이 증가한 걸로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 임신마다 이제 27주에서 36주 사이에 T뎁을 예방을 하는 걸로 이제 ECOG에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 말고 이제 저희들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이제 신생아실에 있는 산모는 근무하게 되는 이제 간호사들은 무조건 이제 맞아야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생아와 이제 밀접한 접촉을 하는 이제 뭐 엄마나 아버지 그리고 조부모 이런 모두 이제 접종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매 임신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주스에 이제 맞는 것이 이제 애기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산모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다양한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임신 중에 이제 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임신 초기에 있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라든가 자궁경부암 균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정상이고 임신 초기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기가 잘 크는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이제 1, 2차 이제 기형아 검사, 예전에는 이제 1, 2차 기형아 검사가 이렇게 정확률이 좀 높지 않았는데 최근 들은 거의 한 97% 이상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1, 2차 그 기형아 검사를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좀 이따 이제 임신 중기에는 당뇨 검사 이런 것들 후기에 태동 검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이제 보면 예전에는 이제 기형아 검사 1차, 2차에서 이상이 있었을 경우 이제 양수 검사를 이제 무조건 이제 다 권했었는데 요즘은 비침습 산전 기형아 검사라든가 리프트라든가 나이스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도가 99% 이상 이제 높게 이제 보고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양수 검사 하는 거 안 하시고 이제 안전하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거의 진단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99% 이상 정확도가 검출하기 때문에 양수 검사는 거의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거 없고 병원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임신성 당뇨는 이제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시행하는 검사인데 임신 전에는 진단되지 않았거나 이제 임신 중에 갑자기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임신성 당뇨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한 2에서 4% 정도인데 최근에서는 거의 한 5에서 8%까지 올라가는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으면 이제 임신성 당뇨가 되고 다음 임신에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임신성 제2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이제 혈당 관리만 잘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기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임신성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나이 들어서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생활습관 관리라든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임신성 당뇨가 진짜 당뇨로 가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받도록 하시는 게 이제 되겠고 임신성 당뇨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아기가 이제 거대아라든가 4kg가 넘는 거 4.5kg를 간다든지 거대아, 이제 양수 과다증, 조산 요로 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신생아 입장에서 이제 저혈당이라든가 호흡 곤란증 등이 생기기 때문에 꼭 임신성 당뇨가 이제 나타났다면 꼭 체크를 하시고 혈당 관리를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임신성 당뇨에 이제 노출이 되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수영이라든가 이런 게 임신 중에는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뭐 수영이라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당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령 운동이라든지 이제 가벼운 무게로 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특히 이제 요가 하는 동안 이제 편안한 호흡을 통한 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신성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가 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는 게, 대부분이 식이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임신성 당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성 당뇨에 노출이 되었다면 이제 규칙적인 이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서 적절히 당만 조절하면 이제 출산이라든가 분만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상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조기 분만에 대해서, 이제 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주를 지나서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것을 이제 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 이제 다만 뭐 자궁 기형이 있다든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든지, 이제 특히 이제 양수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흡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기 분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조산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든가 이제 폐질환, 뇌출혈, 뇌성마비, 괴사성 장염 등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산을 하게 되면 아기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은 조산을 하지 않도록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고 조심을 하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고, 이렇게 보면 조산의 원인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세아의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조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산에 이제 징후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하복부에 압박 증상이 있다든지 생리통 같은 통증이 규칙적이라든지 출혈이라든가 분비물이 많아지고 하면 무조건 이제 병원 오셔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37주 이전에 이제 출생아 이제 미만 조산하는 발생률이 이제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09년에 비하면서 2016년도는 거의 뭐 1.5배 정도 이상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고되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조기 분만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산하게 되면 애기들이 이제 저체중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고, 저체중아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 같은 것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산 분만을 조기에 알아야 되고, 조산기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면 이제 조산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로 병원 오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조산에 대한 예방 가이드를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조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는 안타깝지만 없지만,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금연을 하셔야 되고, 금연은 아기한테 위험 요소는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체중아라든가 이런 조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이제 영양 섭취,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이제 조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임신부 체중이 잘 증가, 하루에 한 달에 보통 1에서 2kg 정도, 평균 1.5 정도는 증가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거보다 잘 늘지 않는 분들, 임신 토탈 합쳐서 4kg 미만으로 이렇게 살이 찌는 분들은 조산의 위험이 증가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증가를 위해서 균형적인 이제 음식이라든가 그런 식단 조절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